안녕하세요. 다윤쌤입니다. 오늘은 수익과 비용의 계정 과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익은요, 기업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벌어들인 금액을 이야기하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번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상품 매출,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상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제품 매출, 상품과 제품 차이 기억나시죠? 상품은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저희가 구입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제품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였죠.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하고 얻은 대가를 제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수수료 수익,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고요. 이자 수익, 대여금,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입니다. 임대료. 쉽게 말해서 월세죠. 건물이나 토지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빌려주고 받은 대가를 임대료라고 합니다.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은요,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게 되면요, 그 이익금을 다음에 투자금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주주들한테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주식들을 배당주라고 부르는데요. 주식을 팔지 않고 제가 보유하고 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산 수중 이익. 주주나 제3자가 회사의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금액. 자,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 주주가 자기가 땅이 많다면서 회사의 땅을 공짜로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자산 수중 이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채무 면제 이익. 채권자에 의해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 자,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너 그 돈 안 갚아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득 받죠. 이것을 채무 면제 이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비이익.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기타의 이익 금액. 자, 제가 길을 가다가 10,000원을 주었어요. 사실 그런 일도 잘 없거니와 그렇게 중요한 수익도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자비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비용을 볼게요. 기업의 영업 활동을 위해 지출한 금액. 쉽게 말해서 그냥 쓴 돈이죠. 상품 매출 원가. 상품 매출액에 대응하는 상품 원가의 금액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트북을 80만 원에 구입을 해서 100만 원에 판매를 했어요. 자, 그럼 제가 100만 원에 팔았죠. 그럼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생겼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80만 원에 구입을 했죠. 이것을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상품 매출에서 상품 매출 원가를 빼시면 이익은 20만 원 남죠. 자,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따로따로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품 매출 따로 쓰고 상품 매출 원가를 따로 씁니다. 제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액에 대응하는 제품 원가의 금액입니다. 급여, 월급이죠.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퇴직급여, 직원이 퇴직할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이고요. 퇴사할 때 일정 명목의 금액을 받아 가시잖아요. 퇴직급여로 써주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 직원의 식대를 준다던가 회식비 또는 근무복, 직원을 위해서 저희가 무언가를 해주면 복리후생비로 해주시면 돼요. 여비교통비, 업무상의 교통비와 출장 경비를 여비교통비라고 하고요. 출장 가서 밥을 사 먹거나 아니면 교통비를 쓰고 숙박비를 쓴다. 이것들 모두 합쳐서 여비교통비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접대비,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출하는 거래처의 접대 비용. 자, 거래처에 사용을 하면 접대비
B로 써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저희 회사 직원에게 저희가 명절 선물을 지급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죠. 자, 그런데 명절 선물을 사서 거래처에 선물을 보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접대비를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직원에게 사용을 했냐, 거래처에 사용을 했냐,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달라집니다. 통신비, 전화, 인터넷, 우편까지 통신비로 쓰고 있습니다. 수도, 광열비. 자, 수도와 빛, 광, 전기, 열, 가스, 수도, 전기, 가스 다 합쳐서 수도, 광열비로 써주시면 되고요. 세금과 공과. 자, 세금이랑 공과금이랑 합쳐진 용어예요. 그래서 자동차세, 재산세, 상공회의소 회비, 적십자 회비, 협회비 이런 회비까지 합쳐서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임차료. 자, 한마디로 저희가 월세를 지급한 거죠. 토지, 건물 등을 빌리고 지급한 금액입니다. 수선비.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의 수리비를 수선비라고 합니다. 자, 기계장치가 고장이 나서 저희가 고치는데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런 경우에 수선비로 써주시면 되고요. 보험료. 자, 보험료를 지급했다. 그럼 보험료로 써주시고요. 회사에서는 불이 날 것을 대비해서 화재 보험료 같은 것들에 먼저 가입을 하죠. 그런 보험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보험료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차량 유지비. 자, 차량 운반구의 운행을 위한 유류, 부품 교체, 차량 수리비. 그러니까 기름 넣고 부품 교체하고 고장나면 수리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합쳐서 차량 유지비로 써주시면 되고요. 차는 아무래도 유지 비용이 많이 들죠. 다른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따로 쓰고요. 차 말고 기계장치, 건물, 비품 이러한 자산들은 수선비로 써주시면 되세요. 운반비. 상품 발송을 위한 운송료, 택배를 보낸다거나 퀵을 보낸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운반비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교육훈련비. 직원의 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섭외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끊어준다거나 이러한 직원 교육이 목적일 경우에는 교육훈련비로 사용해 주시고요. 도서 인쇄비. 자, 책 구입비와 명함, 인쇄비, 신문, 잡지 구독료까지 도서 인쇄비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소모품비.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를 소모품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수수료 비용. 은행의 이체 수수료. 저희가 은행에 가서 이체를 하게 되면 이체 수수료 1,000원, 2,000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한 비용들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광고 선전비. 자, 회사가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비용이죠. 자, 이때 신문 광고, 잡지, 방송 그런 건 전혀 관계없이 광고 목적이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로 사용해 주시고요. 이자 비용. 자, 차입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 저희가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하죠. 그러한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부금. 이거는 그냥 기부하는 거죠. 기부할 때는 기부금입니다. 재해 손실.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입은 손실. 만약에 홍수가 나서 저희 회사 창고에 있던 상품들이 다 물에 젖었어요. 그러면 이 상품들을 팔 수가 없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재해 손실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잡손실.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기타의 손실. 자, 제가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죠. 잡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세 비용. 자, 법인 기업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저희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라는 거를 내셔야 돼요. 근데 법인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럴 때에는 법인세 비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